수익률의 나침판이 되어줄 주식 이야기 의제토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6월 증시 전망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또 활기를 띠기 시작한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와 함께 G20 등 다양한 이슈가 산적해 있는 6월 증시 과연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직 하반기는 아니지만 6월이 지나면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반기 증시에 대한 전망까지 저희가 우리 방탄수익단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도 끝도 없이 바로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증시 어떻게들 예측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전에 2050선이 무너지면서 이게 바닥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바닥을 찍고 이제부터 좋은 모습, 모든 악재를 담아냈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으로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시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자, 어떤 분이 먼저 6월의 전망에 대해서 포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 김우신 대표님. 네,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5월 시장 좀 지독하게 좀 안 좋았던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6월 시장은 5월 달에 그런 이 약세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긍정적인,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몇 가지 좀 이유를 설명드리겠는데요. 일단 지난 5월 달 증시는요, 최근 몇 년 동안에 월간 주가 하락률로 봤을 때는 거의 뭐 손꼽는 그러한 하락률입니다. 작년 10월에 나왔던 그 월간 하락률을 제외하고 나서 보게 되면 지난달에 나왔던 5월달 증시는 특별한 악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가가 꽤 많이 하락을 했는데 과거 몇 년 동안에 이렇게 많이 하락한 경우는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락한 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MSCI 이머징 마켓 지수 리밸런싱 관련돼 있는 그런 수급적인 요인, 그다음에 해묵은 그런 악재라고 볼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런 부분들 외에는 뭐 특별한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장은 반등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왜 그러냐면 밸류에이션을 이럴 때 우리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큰 손들은 저점을 잡을 때 과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가가 더 밀릴 것이냐 아니면 저점이냐라는 것을 구분을 할 때 가치를 따지거든요. 근데 이제 2050선 언더 같은 경우에는 밸류로 봤을 때 PBR 기준 0.85배 정도 수준, 즉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상장사들의 전체 주당 순자산 대비해서 15%나 지금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는 자리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일단은 월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제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되었던 이제 환율이 오늘 좀 이제 1190원 밑으로 쭉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 환율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동안 5월 달에 악재를 계속 이어왔던 그런 부분들에 새로운 악재가 없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내성을 키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일례가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오늘 아시아 증시 중에서는 가장 강한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제가 우리 이 시장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5천억 이상 하루에 매도하면은 단기적인 저점이다라고 했었는데 지난 수요일 날, 화요일 날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 대량의 매도가 나오고 나서 이제 끝났죠. 그리고 1,000억 이상 매수가 들어오면 일단 매수 기조가 유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1,000억 이상 들어왔고요. 지난 금요일도 1,000억 이상 들어왔었죠.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우리 증시라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외국인들이 갑자기 어떤 이런 방향성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6월 증시는 반등으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미중 무역 분쟁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 지표는 맑음이 나왔습니다. 6월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이 되면서 6월에 시장을 끌고 갈 거라는 어떤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안인기 대표님, 네. 6월 증시 우리 시장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현재 2000선 초반권대 중장적인 우하향 연출되고 바닥권에서 이제 양봉이 세 개 뜨고 있는 과정이지요. 양봉이 뜰 때 환율은 안정적. 오늘 8.8원 떨어지고 1182원 선. 거기다가 외국인들 선물과 현물 쪽 매수 가담. 그리고 지금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수 5월
50.2 나오면서 경기 확장 국면. 그러니까 지금 G20 정상들이 만나서 결국에는 시장이 흔들림에 대한 어떤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반등 나올 수 있는 전략을 한번 체크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금리가 높다면 금리를 좀 인하를 시킬 수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미중 이 무역 분쟁이 미국과 멕시코 또 10일부터 해서 또 5% 추가 관세, 멕시코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 또 부과하잖아요. 그리고 7월, 8월, 10월 달까지 해서 25% 이제 추가 관세 시키고 인도도 지금 뭐 예상하고 있다는 그런 과정.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그동안 6주째 우하향 연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에서 이제 터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 기관들의 매수가 공격적으로 가담이 되어 준다면 한번 대반등이 한번 세게 나올 거예요. 그 라인은 저는 2134전 정도로 일단 보고 있는데요. 자, 차트 한번 보면서요. 현재 위치 한번 간단하게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4월 17일 고점이 2252 고점을 찍고 6주째 하락이 연출되었잖아요. 네. 고점에서 밀려 내려오는 구간. 그다음에 이제 저점에서 양봉 세게 전개되면서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가 가담이 되면 더 세게 올라올 텐데 기관들은 약간 비중 축소를 보이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가담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고점에서 내려온 구간의 2분의 1 정도 길적인 반등의 목표치는 내려온 구간이 2134.15 요 라인까지 일단은 길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6월 한 달 내 올라올지 아니면 뭐 다다음 주까지 올라올지 가봐야 알겠지만 지난번에 거래량 수반되면서 장대 음목 나왔던 건 절반 정도까지 2134까지는 길적인 반등이 나온다. 근데 길적인 반등이 나올 때 이제 어떠한 종목들이 올라오느냐가 중요하겠지요. 오늘 저점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공격적으로 가담된 게 SK하이닉스라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또 삼성 SDI 이렇게 일부 센 종목들 큼지막한 종목들의 어떤 회복력을 좀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시장의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수급 좋고 그다음에 실적 좋은 종목들도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양봉 세계는 의미 있는 적산병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진다면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연출되거나 조정을 보일 때마다 일단 물량을 좀 모으시고 올라오면 좀 챙기는 전략을 좀 취하셔서 겁먹지 말고요. 외국인들 기관들 장중에 수급 좋은 종목들이 집중하신다면 계좌는 계속적인 상승이 연출되지 않을까. 일단은 바닥 찍고 회복되기 위한 노력을 취하고 있다.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5월이었죠. 저번 달. 작년에 있던 검은 10월을 사람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힘든 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조금 보면은 달랐던 일단 코스피는 7%째 10월과 5월이 비슷하게 빠졌고요. 그리고 또 무역협상 또 난항에 빠진 것도 같은 이유였고요. 또 작년에 10월에 폭락장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모습을 5월에 보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과 걱정을 하고 계셨던 모습인데 지금 일각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장 우리 한옥수 대표님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와 함께 6월의 환율 또한 궁금해집니다. 향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같이 한번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환율은 지금 현재 1,200원 가까이 접근했다가 지금 현재 약간 이제 후퇴하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이제 환율이 역시 주가 반등을 또 유발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환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대내외적인 여건을 갖다 종합적으로 일단 반영해서 환율에 일단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환율이 그만큼 일단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화 가치가 그만 떨어지면은 그만큼 이제 우리의 수출 경쟁력이 살아나서 수출이 그만큼 호전세를 갖다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지만은 지금은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환율 상승을 한다고 해서 수출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서 일단 수출 현황을 보면은 수출이 6개월째 지금 이제 무역 수지가 6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경상 수지가 일단 다음 달에 가서 일단은 마이너스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감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수출에 특별한 어떤 호재를 일단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고요. 또 이제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를 또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주가가 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제 환율이 올라가도 별다른 수익도 없고 네. 또 일단 역시 환율이 또 올라가도 별다른 역시 그러한 어떤 호재를 다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이러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수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차트를 한번 통해서 일단 말씀드리자면은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은 지난 주가가 이제 고점을 찍고 약세를 갖다 이렇게 보이는 과정에서 급락세를 보이는 이 지점이 바로 외국인들이 파는 지점이었습니다. 5월 9일이었죠. 그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아왔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어떻게 됐냐면은 이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하면서 이 3일 동안 올라간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일단은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팔면은 내려가고 외국인들이 사면 올라간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의 손에 달렸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하이닉스도 올라가고 이런 IT주들이 주로 이제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띄었는데 사실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중국과 일단 미국 간에 일단 이 교전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화해를 갖다 주기에 나서고 그다음에 이제 DJI 같은 이런 이제 드론 관련도 일단 주기려고 하고 있고 또 CCTV 재고 관련도 주기려고 하는 미국의 입장이고 또 중국 거기에 맞대응해가지고 또 일단 미국의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견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그만큼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일단 진흙탕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수혜를 보는 쪽이 바로 삼성전자다. 이런 인식을 갖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선택할 길은 바로 한국의 IT주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전자 사는 것이고 삼성전자 사는 것이다. 이들 종목들은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최고의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종목들이고 이들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이렇게 반등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본다면 지수는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이제 반등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외국인의 손에 달리는 것이고 외국인들이 이제 일정 수준 올리면 또 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일단 들어올렸다가 일단 이기 나면 또 파는 거죠. 그리고 또 여건도 아직 개선된 부분도 아니고 오늘 이제 미국이라든지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일본 정시라든지 또 중국 정시라든지 이런 걸 보면 하나같이 다 빠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환율 때문에 이제 올라가게 된 것인데 한계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럼 한계성이 있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역시 2100에서 2125포인트 요 사이를 갖다 일단 저는 한번 좀 단기 반등권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 다시 또 누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네. 2분기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지 않다면 그 가치를 갖다 평가하는 주식시장은 당연히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실상 좀 지수도 후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또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이제 와중에서 일단 경기가 그만큼 또 좋지 않다 보니까 한국에서 금리를 갖다 낮출 가능성도 있고 미국도 일단 경기가 또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낮출 우려도 있고 또 중국이 지금 이제 저렇게 압박을 받으면 경제 성장률이 올해 6%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면은 중국이 지금 현재 상당히 지금 현재 힘든 과정을 또 거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중국이 저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만큼 힘듭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우리의 교육 1위고 미국도 2위입니다. 이들 국가들이 흔들린다면 우리 경제도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 지금은 2100에서 2125포인트 사이에서 고점을 찍거나 다시 한번 후퇴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일단 G20 회담에서 뭔가 출구 전략이 만약에 모색될 때 중국은 더 이상 이렇게 압박을 못 견뎌가지고 경제적 항복을 선언할 때 그때 중국은 이제 출구 전략을 모색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국에서는 미국에 특사를 보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저는 6월 한 중순경에는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일단 서서히 이제 안정을 찾아가면서 하반기 점차 이제 회복세를 갖다가 이어가는 그런 과정이 정해되지 않을까. 그래서 반등했다가 다시 눌렀다가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또 회복세로 전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대한 전망 저희가 여쭤봤는데요. 6월 우리가 증시에서 지켜봐야 될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미국의 입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파월 의장에 대한 발표를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요번에 좀 파월 의장에 대한 입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이유가 트럼프의 경제가 굉장히 위축이 돼 있다. 투자 심리가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멕시코와 이야기도 있고 또 중국과 무역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 때문에 파월의 입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G20 또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세 분은 6월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이슈 그리고 그 이슈에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오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결과가 나오면 우리에게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예측까지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안희기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까요? 일단은 G20 정상회담, 유럽 7개국 또 신흥 12개국, 그다음에 이런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발언은 역시나 경기를 확장시키기 위한 금리 인하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더 이상의 무역 분쟁은 좀 사그라드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어떤 안정적인 스탠스를 취해준다면 일단은 시장은 한번 좀 대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무역 분쟁이 멕시코
일본도 요번에 한번 단행하려다가 요번에 아베 총리 잘 만나서 이제 약간 딜레이된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 쪽하고 이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유럽 연합도 계속적으로 이제 무역 분쟁의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은 이런 악재가 아직까지는 놓여져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파월 의장의 코멘트는 역시나 경제 지표가 좋지 않다면 금리는 뭐 연말까지 0.5% 인하하고 내년 뭐 중반까지 해서 1%대까지 인하시키겠다, 그런 금리 인하 정책으로 인해서 유동성 팽창 정책과 달러 약세 흐름을 연출시키면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이제 시장이 어떤 정도 좀 안전 자산으로 했던 갔던 자금이 일도 주식시장으로 넘어오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어떤 통화량 확장 정책을 취한다면 시장은 어느 정도 또 안정을 취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다음에 6월 두 번째 목요일에 있을 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 때 외국인들 기관들의 포지션 하방 보면은 시장 한번 흔들거릴 수 있겠지만 중방을 보거나 아니면 상방을 보게 되면 시장 또 한번 개선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때마다 어떤 정책 당국자들의 코멘트, 그다음에 또 이 무역 분쟁의 이런 우려와 어떤 악재가 해소되는 국면, 그리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그다음 외국인들 포지션, 환율 변수, 그다음에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를 한다면 어떠한 업종으로 집중하실 건가를 꼼꼼히 따져보셔서 대응하시는 게 맞겠고요. 바닥은 확인됐다 하더라도 반등이 나오기엔 역시나 기관들의 포지션이 매우 좀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외국인들만 매수해서는 주가 상승 어리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같이 매수하는 업종과 종목들 위주로 전략을 취하는 게 맞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보다는 종목에 좀 더 집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종목들이 못 올라가거나 시장 떨어져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의 움직임보다는 종목들의 좀 들썩들썩거리는 이슈가 되는 종목, 뉴스가 되는 종목으로 집중하신다면 6월 달에도 계좌의 어떤 하락보다는요, 지지대 반등 전개되면서 조금씩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우리 한옥숙 대표님께 네. 또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G20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G20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기대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또 파월 의장은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지 우리 시장이 굉장히 행복해질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슈와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G20 회담은 사실 그 회담 이전에 사전적인 이제 어떤 것이 일단 조치들이 일단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G20 회담 해봐야 사실상 별로 그렇게 나올 거 없습니다. 여태까지 뭐 세계 경제를 살리자, 세계 경제를 위해서는 뭐 금리를 낮추면서 일단 안정을 취해 나가자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만은 실질적으로 자국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언제 그랬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부 지금 이제 현재는 자국 이기주의, 자국 위주의 그런 어떤 정책들을 갖다 펴는 이런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다른 국가들은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것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을 퍼볼 겁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은 이제 당연한 것처럼 일단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내년 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네. 이제 앞서서 일단 뭔가 미국 경제를 살려야 될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살리려면 지금 이제 빨리 또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일단 무역 전쟁을 갖다가 좀 종식시키고 미국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업적인데 이것을 중국이 과연 그걸 들어줄 것이냐? 그럼 빨리 일단 이것을 결론 지으려면은 중국을 더욱더 계속해서 압박을 취해가지고 중국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일단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시장은 분명히 또 악재인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태 속에서 일단 지금 중국이 이런 미국의 이 의도를 갖다가 알고서 일단은 경제적 항복 이것을 갖다 선언할 때 그때는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출구 전략이 모색되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중순 되면은 뭔가 중국의 어떤 행동이 좀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포착이 된다면은 우리는 시장은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일단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보자. 그래서 일단 G20 회담 이전에 중국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해결책 모색 이것에 일단 저는 긍정적 의미를 갖다 둘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FOMC 회의 이거는 이제 18, 19일 날 이제 열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이제 스탠스를 가져갈 것이냐가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금리를 갖다가 역시 동결시킬 겁니다. 아마 금리를 갖다가 이제 인하를 갖다 하려면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지표상으로 일단 좀 하락을 하는 그런 어떤 조짐이 나타나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제 프리엠티브 팔리시를 해가지고 선제적 대책을 갖다가 일단 내놓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사실상 미국의 금리 정책은 선제적입니다.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를 낳고서 바로 일단 금리를 인상을 시키죠. 또 경제가 일단 악화될 것 같다면은 미리 금리를 낮춰가지고 일단 정책을 펴는 것이 미국의 정책 입장인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경제가 좋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렇고 아마 제가 볼 때는 4분기에 가서 아마 금리 인하를 한 차례 정도는 단행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다만
이러한 금리 인하의 어떤 응급을 갖다가 아마 FOMC 마치고 나서 아마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강렬하게 일단 그렇게 시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걸 보고서 우리가 시장 갖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6월은 이제 우리가 2분기 끝입니다. 또 기업들은 이제 반기 실적을 갖다가 일단 이제 해야 될 그런 입장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다면은 하반기에 일단 마지막 달이 바로 2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대한 윤곽이 점차 드러날 겁니다. 왜냐하면 2분기도 일단 벌써 일단 3분기를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볼 때 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2분기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럼 3분기도 일단 1분기도 좋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2분기도 같은 거는 이제 반기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이제 반영해야 될 것이고 이걸 반영해서 기관 투자가들은 바로 반기 결산 실적을 갖다 내야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좋게 나와야 됩니다. 펀드에서. 그렇지 않으면 자금 이탈하기 심히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이 기관 투자들이 매수를 갖다 강화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분명히 아마 실적의 호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들일 겁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매수를 강화하는 종목들에 포커스를 맞추고서 우리가 좀 대응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다음 우리 김은신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6월 하면 일단 뭐니 해도 G20이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미중 무역 분쟁이 G20을 통해서 어떤 해결의 모습을 보일 거라는 일단 기대감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모습인데 어쨌든 미중 무역 분쟁은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G20을 통해서 양국의 정상들이 극적 합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런 시국에 이런 상황에 혹시 모를 패닉에 빠질 수 있는 우리 시장 이거 좀 대비해야 되는 그런 모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같이 한번 어렵나요 질문이 이 이슈들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일단 뭐 시진핑이나 트럼프나 지금 당장 6월달에 어떤 결론을 낸다. 뭐 이거는 뭐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우리 뭐 안인기 대표나 우리 한옥석 소장님께서 뭐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6월달 시장은 종목 장세보다는 시장 지수 장세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050선 이하로 떨어졌을 때 외국인들이 막 팔았을 때 기관들이 주식을 막 쓸어 담았거든요. 이것은 이제 일단은 2050선 이하, 2000선 언더로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올라올 때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오고 삼성 SDI 같은 종목도 올라오면서 지수 관련 대형주들 그리고 낙폭 과대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시장의 코스피 100 지수가 코스피 200보다 강했고 코스피 200보다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피 200이 더 강했어요. 그리고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강했고 이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시장을 반등시키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6월 달에는 이제 두 번째 목요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날 선물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이 선물 옵션 만기가 왜 재밌는 현상들을 미리 우리한테 힌트를 주냐면요. 선행 지표 알고 싶으시죠?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선행 지표를 좀 한번 화면에서 보여드리겠는데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굉장히 재밌는 지표인데요. 화면 한번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화면 지금 보면 노란색 선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선이 있고요. 검정색 선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검정색 선보다 노란색 선이 먼저 움직이죠. 이게 뭐냐면요.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동향입니다. 즉 외국인들 선물이 먼저 빠질 것 같으면 먼저 지금 매도가 지금 나오고요. 저점에서 올라갈 것 같으면 매수가 지금 먼저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외국인들 선물보다는 주식을 많이 봐요. 주식을 딱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이 검정색 라인 우측으로 가 있기 때문에 후행으로 나와버리죠. 즉 지수는 빠지는데 외국인 주식 산다. 이런 개념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주식 매수는 후행성이 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 선물 매수는 선행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신다면 이미 외국인들은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바닥을 지금 점쳐놓고서 지금 있었던 모습들이 보이면서 지금 올라오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요게 지금 이 외국인들의 옵션 누적 포지션입니다. 뭐 다른 거보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콜옵션 쪽에 지금 누적 포지션 쪽을 보게 되면은 요게 지금 외가 쪽에 지금 매수가 좀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 아니 등가 쪽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 보여요. 외국인들은 코스피 200 지수로 봤을 때는 한 270선 정도를 지금 보고 타겟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보고 알 수 있고요. 이 밑에 이제 풋옵션이 빨갛게 나온 건 이건 다 버린 겁니다. 그냥 해지를 찾아놓은 부분들이라서 그 밑에 보게 되면 파란색 먹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풋옵션을 지금 잔뜩 매도를 때려놨다는 얘기니까 외국인들은 아래로 내려갈 거는 뭐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봤을 때는 선물 기준으로 한 270선,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2100에서 2120선 정도 사이까지를 지금 열어놨고요. 더 재밌는 걸 하나 좀 보여드리면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사는 원래 이런 모습을 1년 내내 보이지 않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콜옵션을 잔뜩 매수를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즉 위쪽으로 지금 많이 열어놨다라는 얘기죠. 즉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구간에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밑에 풋옵션 약대 그래프 빨갛게 있는 이런 부분들은 금액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쪽도 역시 혹시 모를 해지라고 지금 봐야 되기 때문에 증권사 역시도 지금 위쪽으로 가는 쪽을 열어놨습니다.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개인 투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스트랭글 매도 포지션을 지금 잡아놓는 바람에 지수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가 위든 아래든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외국인은 소폭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 증권사는 크게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어떤 결론이 6월 달에 나올지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히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제 또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이야기입니다. 6월의 시장에 대한 전망들, 사실 좀 뻔한 질문이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드려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6월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업종들 그리고 종목들 뭐가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이거 한옥석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6월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업종과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사실상 우리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역시 저는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반 1분기도 일단 마찬가지고 2분기를 진행하는 이 과정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실적 호전들이 역시 탄력적인 상승을 갖다 보여왔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갖다 보이는 성향이 좀 강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같은 이제 실적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똑같은 경쟁자들이 있었을 때 그만큼 점유율을 높였다는 뜻입니다. 점유율을 높였다는 것은 다른 업체들이 그만큼 점유율을 양보했다는 뜻이죠.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이 실적 호전주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한 종목들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나가야 될 것이고 특히 이제 이런 반기 실적을 갖다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실적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련주를 갖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가 좀 더 올라간다면은 아무래도 대형주 중에서도 우리가 IT주가 오늘 좀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들 종목들 외국인들이 좀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수는 역시 외국인 투자가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지수 관련주를 갖다가 사가지고 끌어올려야 지수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 관련주를 팔면은 또 떨어지는 것이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바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될 것이고 IT주가 주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빠졌던 이런 IT주가 조금 이제 안정을 좀 찾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이제 말씀도 여러분께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생각이 될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6월 달은 이제 폴드폰 출시도 이제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폴드폰 출시와 관련한 종목들도 우리가 하나씩 좀 관심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걸 우리가 통틀어서 우리가 봤을 때 역시 저는 그렇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를 갖다 공격적으로 하는 종목들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추고 그게 동시에 이제 외국인하고 같이 이제 매수를 하는 종목들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뭐 실적이 좋은 종목들에서 우리가 이제 종목들을 다 한번 본다면은 역시 저는 송원산업 같은 이런 종목이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모멘텀으로 이제 깔고서 우리가 한다면 이 와이솔 같은 이런 종목도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아직까지는 뭐 실적이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일단 우리가 이제 많이 빠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뭔가 기술적으로 일단 모양을 좀 갖추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뭐 G3BNT라든지 뭐 현대산업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에도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됩니다. 일단은 휴식을 잘 취해가지고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종목들이 한번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옥석 대표의 6월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업종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우리 김우신 대표님께도 같은 질문입니다. 6월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업종과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종목 장세보다는 이제 지수 반등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기본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뭐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우선주지만 탄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좀 괜찮은 모습들이 좀 보일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실적이 동반되는 시가총액 한 1조 원대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한 종목씩 좀 보면서 차트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차트 한번 좀 보여주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 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존 비전이라는 종목이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데요.
도전 비주얼 흐름들 뭐 상당히 지금 강하게 지금 움직여주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실적을 동반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 이 종목도 이제 시가총액이 1조 원이 지금 막 넘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상당히 시장보다 강한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죠. 역시 오스템 임플란트 이 종목도 좀 관심을 가지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시총 1조 원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이제 대덕전자라고 있습니다. 대덕전자, 대덕 GDS랑 합병하고 나서 실적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무거웠던 대덕전자 흐름이 아닙니다. 종목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휴대폰이나 이 IT 쪽에서 보게 된다면 LG전자 지금 오늘 신고가 났습니다. 81,000원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LG전자가 지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이 화웨이와 관련돼 있는 반사 이익 가능성이 좀 높은 흐름들이다라는 것을 염두를 좀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뭐 전기차 쪽에서 뭐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그다음에 그 태양광 쪽에서는 OCI 이런 종목들도 이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이라서 이 가격적인 메리트들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도전비주원, 오스테 임플란트, 그다음에 대덕전자, LG전자 그리고 뭐 일진 머티리얼이나 OCI 이런 종목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메모하지 못하셨으면 이따가 제가 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한번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유신 대표의 다양한 업종과 종목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 안익기 대표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앞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업종과 종목을 다 말씀해 주셔서 있을까 하는 생각에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제가 지난 네. 토요일에 이제 부산 강연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시장 반등 나오면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LG전자, 삼성 SDI,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라든가 또 몇몇 IT 쪽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바로 오늘 시장 올라오면서 또 그런 종목들이 본격적인 또 상승이 전개됐죠. 지금 시장은 실적 장세잖아요. 시장에 돈이 많지 않아요. 성장주들이 누워버리고 실적이 좋은 그런 종목들이 외국인들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약간 센 종목들이 한 번 더 가고 약한 종목들은 계속 누워버리는 그런 니프티 50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다양한 업종을 놓고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인가 기대하기보다는 올라가는 업종과 올라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쫓아가서 매수하고 수익을 좀 챙기는 추세 추종 매매 전략을 취하는 것이 지금은 바람직하고요. 중국 시장이 반등이 나와준다면 중국 관련주, 조선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바닥에서 누워 있었던 종목들도 한 번씩은 대반등 나올 수 있는 시점으로 보여지고요. IT 대장주가 대형주가 간다면 IT 부품주 오늘 뭐 카메라 모듈 MC 넥스도 한 번에 슈팅 나왔는데요. 이렇게 일부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그다음에 비메모리 관련주한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 일부 네페스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한 번씩 또 탄력적인 흐름이 연출되는 만큼 그 테마의 대장주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하는 센 종목들 22선 이상에 올라와 있는 강한 종목들 위주로 단기적인 전략을 좀 취해 주신다면요. 계좌는 계속적으로 향상되고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